판사 대북 송금혐의 인정되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십니까?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특검법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어제가 6월 10일이었습니다. 어제 60 항쟁 37주년 그렇죠? 햇수로 SNS에 이재명 대표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오만한 정권, 국민 무시한 권력 결코 오래 못 간다. 뭐 이런 말을 올렸는데 김민수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저게 지금 상황에 뭐를 빗대려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가요, 이게 보면은 좀 할 말이 없거나 궁지에 물림 딴소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주변을 다른 곳으로 주의를 이끌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실 이게 60항쟁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던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이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좀 민주투사의 코스프레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민주화와 관계된 것들이 나올 때마다 지금 이런 식의 발언들을 꼭 한번 하고 넘어가는데요. 도대체 윤석열 정권이 어떤 구간에서 국민을 무시했던 정권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선동형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 험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 특히 민주당은 이런 말을 할 자격 자체를 상실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지금 원 구성에서도 이때까지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켜왔던 여기에 지금 협치와 합의 그리고 지금 견제와 균형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도 민주당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고자 지금 여기에서 검찰부터 지금 사법부까지 말도 안 되는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는 건 역시도 민주당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로 대한민국 역사 동안에 힘들게 쌓아온 민주화의 과정들을 지금 이렇게 하나 둘씩 무너뜨리면서 과거로 회귀시키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그 대표인 이재명 당대표의 입에서 결코 60항쟁 이래 나와서 안 되는 말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국민들을 통해서 이런 여론 분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적당히 정도껏 해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변인을 이제 지내셨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어서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조금 반대쪽의 말씀을 곁들인다면은 아무튼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오만한 정권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이런 말을 듣는 국민들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신 시청자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젯밤에서 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더불어민주당을 유시한 야권이 강행 처리를 하면서 상임위원회를 독식하겠다는 것을 별러왔다가 그걸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고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세력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또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하실 거라고 여겨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중형 선고가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이 집중되는 가운데 판사 출신인 분이 있었죠. 21대 국회 때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로 활약을 해왔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정반대로 극단적인 관계로 이제 벌어진 그 사람이 있습니다. 공천이 탈락되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면서 민주당을 탈당을 했던 이수진 전 의원입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그 끝까지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믿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제가 그 백현동 판결문을 보면서 법원에 있는 법관들은 그 사건을 이렇게 볼 거라는 게 확실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위험을 알린 거죠. 왜냐하면 공범이 징역 5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시각의 옆에 재판부도 똑같거든요. 판결을 보고 정말 이제는 포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냥 그 심정이에요, 포기. 옆 재판부도 똑같다. 그래서 포기를 해야 된다. 이제 특히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이수진 전 판사가 아주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날선 이제 공격을 이재명 대표한테 하고 있는데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이수진 변호사는 판사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 판사는요, 전 변호사 저런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설득력이 왜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저 백현동 사건이 뭐였냐면은 민간업자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사가지고는 거대한 수익을 얻어들인 그런 사건이었는데 네. 그때 용도를 4단계 상향을 해주고 임대주택 부지 면적을 100%에서 10%로 줄여준 게 성남시청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용도 변경을 그렇게 4단계 상향을 해주는 건 이례적이고 그렇게 해주면은 용적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필수적으로 임대주택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면적을 줄여줬으면은 민간업자는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냐면은 법적으로 그 성남시장 당시 네. 이재명 시장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고 네. 당시 백현동 판결문에는 정진상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번 대북 송금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판시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이럴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한 거고 옆에 재판부는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 민간업자랑 성남시청 사이에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끼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2005년부터 같이 시민활동하면서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실장이랑 긴밀한 관계가 있고 이재명 시장 선거 캠프에서 선대본부장까지 했다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게 그 김인섭은 5년 선고를 받았는데 그게 올해 2월 14일이에요. 네. 근데 이수진 전 의원이 저 보도를 한 것도 저 얘기를 한 것도 2월이라서 네. 아마 김인섭 판결문을 못 보고 저 얘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인섭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개입을 인정한다면 여기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논리인데 네. 이 김인섭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까지 여기 연결이 돼 있는지 부정한 청탁이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 재판부들이 보면은 대북 송금도 그렇고 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부분은 피해 간단 말이에요. 이게 네. 뭔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옆에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여기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따라서 이제 김인섭이라는 그 피고인이 지금 이제 5년형을 받았는데 그것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지금의 이재명 대표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자, 아무튼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 상당한 중형이라고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제 검찰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가 기소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한성원 기자,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추가 기소? 일단 검찰이 이제 공소장 막판 다지기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금명간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많이 남지 않은 만큼 검찰 내부 분위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오래 끌어온 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좀 확실히 마무리하자고 기류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만큼 이 판결문 내용을 반영해서 이 대표 공소장을 좀 수정하면서 더 고삐를 당기는 모습입니다. 이 검찰은 이미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사업 경과를 최소 17차례 보고를 했고 이 대표가 직접 결재한 기록도 제시를 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이 대표로부터 전화로 고맙다 이런 인사를 들었던 진술들도 모두 제시했습니다. 네.